병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업무 인수인계서라든지 업무에 뭐 필요하신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뭐 제가 이거 뭐 PDF로 다 드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일반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대기업들 가서도 이제 보안 강의를 할 때 쓰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안 쪽이 항상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병원에 있는 시스템들이 진료 시스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히 예전에는 해킹이라는 게 좀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해킹을 해서 내 병원에 있는 환자 진료 정보를 빼가서 그거를 돈을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피해를 입고 막 그런 이슈가 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히 랜섬웨어라는 공격이 좀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은 계속 뭐 정보 보호하면 일단 정보가 제일 이슈가 되겠죠.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뭐 사전적 의미, 뭐 관찰이나 측정된 아니면 수집된 정보들, 뭐 환자 정보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정리한 지식 또는 자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광이나 전자적으로 다 컴퓨터로 지금은 저장을 하니까, 예전에는 뭐 진료 기록서라든지 환자 기록서를 가지고 다 문서로 차트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다 디지털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협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환자 정보들 차트를 갖고 있었을 때는 화재만 잘 피하면 되고 물에 닿지 않아서 번지지 않게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지금은 디지털로 저장이 되다 보니 이 컴퓨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어떤 악의를 가진 뭐 해커들이 정보를 빼가서 협박을 한다든지 해도 이제 그렇게 정보들이 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보호란 거는 이제 보호가 있고 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어디서는 뭐 정보 보호를 얘기하고 있고 보안을 얘기하는데, 보호라는 건 정보를 보호하는 뭐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안은 기밀성, 중요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개념이라고 해서, 보호가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한 거를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국가에서도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제3조에 보면 정보보호라는 거를 하게 돼 있고요.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뭐 송신, 수신, 그런 것 중에 또 정보들이 훼손, 변조, 유출된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적,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진료 이런 것들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전송이 될 때도 뭐 청구를 해야 되니까 전송이 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암호화돼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료비를 뭐 받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정보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기밀성이 있어요. 기밀성. 어떤 중요 정보, 환자의 특히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의 진료 정보는 원장님과 그 다음에 병원 관계자와 환자만 봐야 되는 정보들을 기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결성. 내가 어떤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약에 뭐 처방약가 뭐 10ml를 내렸는데 이게 이상이 없는 거란데 절대 누가 중간에서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갖고 있어요. 정보는. 그 다음에 가용성,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책임성, 이 정보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부인 방지,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라는 메일을 보내가지고 뭐 간호사분들한테 내일 아니면 문자로 내일은 그냥 갑자기 쉴 거니까 다 출근 안 해도 되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본인이 한 건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에서 부인 방지, 그다음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보는 이 앞자를 따가지고 뭐 CIA라고 합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기본 보장이 돼야 되고 있고요. 정보보호의 3요소, 좀 전에 말씀드린 기밀성,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 허가받지 않은 대상에게는 정보가 제공되어서는 안 되고 또 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PC들도 패스워드를 꼭 걸어놔가지고 원장님들만 보셔야 되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보는. 그 다음에 무결성은 정보가 저작돼서 정보가 허가 없이 수정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가용성은 언제든지 내가 그 정보를 보고 싶을 때 필요한 담당자들이라든지 환자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 항상 보장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를 정보 보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정보 보호를 왜 해야 되냐면, 일단 병원이나 기업에서는 뭐 당해 연도의 매출, 이익에 영향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 보안을 정보 보호를 못하면.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뭐 회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안을 못하고 회사 뭐 회원 정보들이 다 털려서, 어떤 게임 회사들이 그랬고, 뭐 나야나라는 회사가 그런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정보 유출이 뭐 은행에서도 정보 유출, 고객 정보가 털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 은행 불안해서 은행을 다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거, 병원도 똑같습니다. 어느 병원에 제가 아는 병원도 뭐 얼마 전에 재작년에도 서울대 병원에 환자 정보들이 일부가 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진료를 못하게 이렇게 암호화가 돼가지고 업무가 좀 서 있었죠. 그러면 환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저기에는 관리를 못해서 내 정보가, 진료 기록들이 외부에 유출이 돼서 나한테 어떤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협을 갖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보 보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유럽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좀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GDPR이라는 거 갖고 있어 가지고요, 매출액의 4% 이익률이 아니고 매출액의 4%를 벌금으로 때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지금 유럽에서 여행사 같은 사업을 하려다 다 접었어요. 왜냐면 매출액의 4% 아니면 2천만 유로, 하나로 한 260억 이상을 벌금으로 냅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러면, EU에서는. 그래서 사업을 보안을 되게 강화시키고 보안팀을 준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 뭐 넥슨이라는 그런 게임 회사도 넥슨 유럽, 넥슨 아메리카, 뭐 넥슨 재팬, 넥슨 코리아가 있지만, 넥슨 유럽에는 이 GDPR만 대응하는 팀들이 따로 있습니다. 회원 정보들, 게임하는 고객 정보가 털렸을 때는 벌금만 내도 260억 이상을 내야 되니까 리스크가 크죠. 몇 개의 우리나라 유명한 코로나 전에 여행사들이 유럽에 지사를 내려다가 접었습니다. 괜히 회원 정보들, 여행객들 정보 관리 잘못하다가 유출이 되면 벌금만 뭐 260억 이상 내려면 260억을 순이익으로 벌려고 해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은 되게 심하고요. 우리나라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병원의 정보들을 얼만큼 잘 필요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유출이 안 되고 하는 게 제일 이제 중요하시겠죠. 자, 이런 유출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 개인들,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정보 보호라는 걸 왜 해야 되지? 뭐 위협이 있다 그러는데, 뭐 굳이 이걸 해커들이 나한테는 하겠어? 라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아까지. 그 다음에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겠다, 확인을 안 해보시고 하시는 그런 좀 이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해킹이라는 악성 코드, 랜섬웨어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서핑하는 웹 말고 다크웹이라고 해커들이 악의를 가지는, 아니면 그런 데들이 별도의 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도 팔고, 뭐 랜섬웨어 소스도 팔고, 보이스 피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데이터들 팝니다. 개인정보들을. 그런 데서 워낙 쉽게 프로그램들을 조금만 수정해도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팔아대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자의 의도적 유출, 또 퇴사자들이, 회사 같은 경우도 퇴사할 때 거기에 뭐 어떤 영업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고 나가죠. 아니면 뭐 개발 소스들을 들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거기 고객 정보들을 별도의 뭐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USB로 갖고 나간다든지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메일을 보내는데 사용자가 우리 어떤 정보들을 보냈는데 메일 주소 잘못 입력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런 실수로 유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 문제로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상이 없는데 외부에서 쉽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유출되는 경우들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킹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넘어가서, 원래는 뭐 엉망으로 만든다라는 얘기고, 초창기 시작될 때는 1948년 때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는 좋은 어떤 컴퓨터 시스템들을 많이 써보고 싶은데 쉽게 못하니까 그거를 좀 네트워크를 좀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용하고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정보를 팔아서 다른 데 준다든지 하니까 돈이 되니까 악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의미 없고요. 2000년대도 솔직히 의미 없죠. 벌써 2020년도인데. 근데 이제 202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컴퓨터들이 나 혼자만 쓰는 거였어. 이렇게. 나 혼자만 쓰는 대부분이 네트워크도 연결 잘 안 되고, 그 전까지는 뭐 환자 정보도 다 차트로 이렇게 수기를 하시죠. 아직까지도 제가 아는 병원은 내과 원장님은 이렇게 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컴퓨터 전혀 안 쓰시고. 근데 대형 병원들은 지금 다 병원 시스템으로 진료로 다 전자적으로 저장을 하시는데 2000년대부터 공격이 좀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해커들이 이렇게 정보를 웹이라는 걸 쓰면서 다크웹이라고 별도 만들고 거기서 정보로 악의적인 정보를 팔기도 하고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쇼핑몰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 쇼핑몰이 뭐 하루 종일 아니면 뭐 두세 시간을 다른 일반 회원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려고 해 구매를 안 되게 하는 것들을 이런 서비스 공격, 뭐 디도스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민번호 수집들 정보들이 많이 탈취했어요. 요즘에는 좀 덜한데 2000년대 초반 때들은 해커들이 이 정보를 빼가서 어떤 병원 시스템의 정보를 빼가가지고 환자 정보들, 환자 주민번호, 이름, 뭐 주소, 핸드폰 번호를 빼가서 중국 사이트에서 건당 팔았습니다. 초창기 때는 한 건당 거의 한 2,000원씩 팔렸습니다. 요즘에는 200원에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커들이 굳이 안 사고 있어서 이런 해킹은 많이 줄었어요. 일반 개인정보 빼가는. 그 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피싱 사이트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사이트처럼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뭐 문자로 이런 사이트에 지금 은행 대출 뭐 변경을 하니 여기 접속하시면 됩니다라고 메시지가 와서 접속해 보면 똑같이 국민은행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도메인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살짝 틀려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봤을 때 일일이 다 확인 안 하시잖아요. 그냥 화면이 똑같이 국민은행 뜨고 신한은행 뜨고 하나은행 뜨니까 접속을 하는데 여기서 본인 확인을 해서 예전에는 우리 그 암호화 카드 번호 해가지고 다시 본인 확인한다고 다시 다 두 자리 숫자씩 된 거를 뭐 40개 중에 몇 개를 랜덤으로 뭐 입력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는 동안 뒤에서 해커는 똑같은 접속에 여러분들의 고객 정보 아니면 공인인증 키를 빼가가지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뭐 예전에 우리 암호화 키 쓸 때 그거를 똑같이 대입해서 다른 데로 계좌이체를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피싱 사이트 만들어서 접속하게 하고 금융정보 가로채서 뭐 돈을 빼가고 아직까지도 가끔가다 있는데 요즘에는 더 저런 식으로는 이제 은행에서도 좀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관리를 해서 좀 많이 줄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안심클릭 허점 이용해서 해킹 사고, 공인인증서 유출해서 불법 인출 사고들, 그 다음에 뭐 시티은행에 해킹을 해가지고 은행을 뭐 돈을 빼갔다든지,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농협의 전산 시스템을 뭐 뉴스가 크게 났었죠. 농협이 2011년 4월 달에 전산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아닌 PC가 아닌 PC는 이제 퍼스널 컴퓨터인데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 접속하기 위해서 하면 그 네이버에는 그게 PC가 아니고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정보를 보고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 서버들을 삭제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실제 코드는 그때 저희도 제 아는 화이트 해커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 팀들이 다 들어가면 거기 해킹에 발견됐던 소스들에 보면
북한 해커들이 실력이 좀 되게 뛰어납니다. 이렇게 김숙기 조직, 그러나 라자루스라는 조직, 두 조직이 서로 경쟁하면서 외화벌이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코드가 걔네가 보면 한글을 넣는 게 좀 저희랑 좀 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는 북한이 했구나라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소스 패턴들도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APT 공격 계속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개인정보를 빼앗겨서 하는 공격들이 계속 가끔가다도 일어납니다. 기업들, 쇼핑회사들, 뭐 게임회사들 통해서 2013년도 3.20 대란 때도 한번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뭐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냐면 뭐 MBC, KBS, YTN, 뭐 신한은행들, 그다음에 무슨 일보 회사들부터 해서 기자들 PC들이 동시에 다 포맷이 됐습니다. 이렇게 부트 섹터가. 그래서 더 이상 살릴 수도 없고 변경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2013년 3월 21일 날은 그 기사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출력된 신문들이 중간중간에 벼 있었어요. 왜 벼 있었냐? 그 전까지는 기자들이 예전에는 다 텔렉스 쓰고 팩스로 쓰고 뭐 공중전화나 뭐 전화로 다 보내면 거기서 쳐서 윤정기로 인쇄해서 신문이 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IT가 발달하면서 컴퓨터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다 기자를 하고 그렇게 보내면 위에서 보도국장이라는 그 사람 분들이 보고 확인해서 수정 작업 해주고, 그리고 그걸 다 파일을 윤정기로 쫙 보내는 거거든요. 기자들한테 이 기사가 못 오는 거예요. 노트북들이 다 암호화가 돼서. 그걸 갖다가 뭐 이게 며칠에 걸려서 막 쓸 수가 없었으니까 막 신문 자체가 아예 뭐 공란으로 나왔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요즘 핫한 랜섬웨어 공격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10년도 중반부터 사용자 컴퓨터에 침투해서 퍼뜨려 가지고 파일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돈을 요구하는, 그래서 랜섬웨어라는 거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하듯이 거기에 제품을 파는 웨어라는 합성을 해가지고 랜섬웨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 사용자, 일반 사용자들을 컴퓨터에 잠입해서 내부 문서들, 사진 파일들, 뭐 환자 정보들 파일들, 엑셀, 뭐 아래 한글, 워드, 뭐 그런 것들을 암호화 시켜놓고, 뭐 바탕화면에 리드미.txt, 아니면 바탕화면 스크린에 자기 이메일,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지갑 주소, 그 다음에 요구하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시스템은 망가뜨리진 않아요. 랜섬웨어는. 왜? 원장님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켜서 볼 수는 있게 해야지 돈을 받으니까 메일도 되고 다 되게 만듭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환자 정보 파일들을 못 열게 하고, 뭐 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뭐 엑셀 파일들, 문서, 뭐 그다음에 논문 쓰시던 뭐 아래 한글, 워드 파일들을 다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진 파일들, 그런 공격들이 요즘에 들어서, 특히 2010년대부터 들어서 랜섬웨어가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심해져서 얼만큼 뭐 공격을 받았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기업들이 조용히 넘어가요. 그냥 협상을 하고. 왜? 이거를 밝히면, 구글이나 인터넷진흥원이라도 밝히면 뉴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의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그냥 조용히 협상하고 끝내는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해커들이 주요 수익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커들이. 특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해커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한 건당 2,000원씩 받고 1,000원씩 받고 팔던 애들이, 난 요번에 다크웹이라는 데서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네 따로 어떤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난 요번에 개인정보 어디 탈취해서 3,000만 원 받았어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랜섬웨어를 만든 해커가 나는 모 건설회사 랜섬웨어 감염시켜가지고 1억 5천 받았고, 그 다음에 모 아이스크림 회사, 여기서 하는 어떤 회사는 딴 데선 10억 받았고, 그래서 난 요번에 뭐 포르쉐 뽑았어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고 가면 쓰고 포르쉐 딱 사이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자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킹 공부하고 뭐 그런 애들이 여기는 2천만 원 받고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는 2억, 뭐 10억, 20억 얘기를 하니까 이 해커들이, 야 이게 도대체 랜섬웨어가 차라리 돈이 되네?
라고 해서 요즘엔 바이러스가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진짜 윈도우 대부분 PC가 이제 윈도우 아마 10 쓰시죠, PC들이. 10을 쓰시면 거기에 윈도우 디펜스라는 백신 기능을 윈도우에서 진짜 잘 만들어 놔서 별도의 백신은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근데 공공기관들은 법 때문에 백신을 쓰시고, 금융기관은 우리 금감원 지침 때문에 백신을 쓰지만 일반 기업들은 요즘에 백신을 줄이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랜섬웨어는 이메일 첨부로도 오고 메신저로도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정보를 찾아보려고 네이버 외에도 어떤 사이트들 이러다가 어디가 어떤 거 좀 저렴하게 파는 데가 있네, 예? 의료기기를 파는 있는데 여기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쪽 사장님이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 만드는데 하면, 해커들이 일반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넥슨 그런 데들을 거기를 해킹해서 거기다 심어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심해서 보안이 심하니까 공격에 대한 자기 비중을 되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대, 이제. 그러니까 좀 쉬운 사이트들, 여행사도 큰 대형 사이트들보단 중소형들은 정보보안 담당자들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 만든 데다가 몰래 자기의 악성 코드를 심어놓습니다. 랜섬웨어 코드들을. 그려놓고 사용자가 들어오면 그게 자동적으로 다운받아져서 자동 설치가 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일을 공유할 때, 토렌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 사이트들, 음악 파일들 공유하는 사이트들에는 보면 기본 한 60% 이상은 음악 파일들, 불법으로 받는 것들, 영화 사이트들은 어떤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코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사진만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컴퓨터는 원래 구조가 0101 비트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로 해서 자성이 있냐 없냐라는 일령으로 구분해서 만들어진 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지만 이미지 파일도 구성은 010101 쫙 돼 있는 거예요. 앞에 헤더라는 것도 있고 했지만, 그런 조합으로 컴퓨터가 쫙 읽어내서 이 앞에 헤더를 읽고, 얘는 BMP 파일이구나, JPG 파일이구나 알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쫙 이미지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나는 이미지 파일만 송중기 사진만 받았을 뿐인데 이 뒤에 악성 코드들도 010101 식으로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 있다가 내가 컴퓨터 어디서 불법 사이트에서라든지 다운을 쭉 받으면 이미지도 저장이 되지만 얘가 자동적으로 쭉 들어오면서 실행이 돼서 코드가 딱 심어지는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악성 코드나 이런 랜섬웨어 프로그램을 하려면 사이즈가 커지니까 얘는 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서 실행이 돼서 CNC 서버라는 해커가 별도에 만들어 놓은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사용자가 모를 때 거기 있는 어떤 악성 프로그램들을 쫙 땡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이트들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도 가끔 가다가 음악 파일들 할 때 돈 내고도 하지만 저도 불법 사이트 가서 다운을 받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별도의 이렇게 VMware라고 해가지고 버추얼 머신에 놓고 그 안에서 다운을 받고 그 안에서 백신이라든지 얘가 실행되는 게 별도에 있는지 체크를 해서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그래도 IT 전문가니까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가끔 가다도 저도 랜섬웨어가 걸려본 적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랜섬웨어 막는 툴이 있어서 얘가 알아서 막아줘가지고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이력에 나도 공격을 당했었네, 감염 시도가 있었네라고 할 정도로 해커들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자, 초기에는 DOC 파일, PDF로 위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화면 보호기 파일, 화면에 예쁘게 이미지 되니까 저 보호기, 화면 보호기 받아서 저거 띄워볼래 하다가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송장, 인보이스, 견적서 파일, 그렇게도 옵니다. 자, 2017년부터는 대규모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는 조금씩 나오다가, 어너크라이라는 100여 국에 10만 대인데 10만 대가 더 된다고 봅니다. 100만 대 이상이 쭉 걸렸었고, 우리나라 사례 하나 보여드리면, 웹 호스팅, 어떤 서버들을 운영 관리해주는 회사입니다. 나야나, IF. 자,
이게 랜섬웨어 이제 사례입니다. 이게 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여기서 보시면 아침 새벽 1시 5분에 공격 징후가 포착됐고 뭐 쭉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고객사가 한 5천 개인데 3,400개 400개 업체의 웹 서버가 다 마비가 됐어요. 다 암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버는 153대였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서버 한 대당 뭐 10개씩 20개씩 이제 서버 웹 서버 사이트를 관리해주고 운영해주는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 28억 요구했다가 나중에 한 18억 요구 또 협상도 해줘요. 해커들이. 왜? 못 받는 것보단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좀 해줍니다. 근데 18억, 28억 요구했다가 뭐 18억 요구했다 결국은 한 13억으로 이 회사가 지불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랜섬웨어 공격이 더 늘어난 거예요. 해커들이 야 나 한국에 나야라는 회사를 해가지고 13억 받았어. 돈 자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통신은 돼요? 네, 자기네들끼리 그런 별도의 우리가 뭐 이렇게 불법 사이트들 음악 받는 데 하는 것처럼 그 아까 말씀 다크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웹 브라우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커들만 또 그런 걸 서로 공유하면서 따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다음 카페처럼 그런 걸 자기네끼리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확인된 해커들끼리 공유하고 돈을 주고 뭐 회원도 가입될 때 돈도 받기도 하고 거기서 뭐 이런 랜섬웨어 소스도 팔기도 하고 만들어 주기도 하고 자기네끼리 영업도 하면서 돈 자랑도 하면서 하니까 13억 받고 나서 난리가 났죠 해커들이. 자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때 나야나라는 해커들이 뭐 아예 보스텔미 뭐 계속 바탕화면에 이렇게 띄워오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번역해드리면 이 해커들도 이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팀으로도 움직이는 이렇게. 내 보스가 내 위에 이제 위에 있는 뭐 해커겠죠. 당신 회사는 평소에 서버들도 많이 사고 있고, 그래서 550 비트코인 이때는 비트코인이 좀 쌌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한 원 비트코인당 한 2,3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때는 좀 쌌었는데 17억 정도 처음에 막 요구했어. 28억 요구했다가 다시 또 17억 하면서 보낸 게 너네 이게 합리적이겠지. 이 정도 현금 없으면 대출 받고 얘네가 알기로는 너네 회사 직원 40명 이상 되고 직원 연봉들이 3천만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인건비로 한 13억 이상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서버와 복고비 17억이면 되겠지. 말했듯이 너네 회사가 이거 진화 못하면 너넨 파산이야. 그러면 너는 너의 아이들 아내 고객들과 직원들을 마주해야 되겠지. 뿐만 아니라 사업 신뢰성을 잃고 완전히 잃겠지. 더불어 뭐 많은 소송도 따르겠지라고 메시지까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무서운 거 이게.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는 우리나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우리나라 보안을 관리해주는 공공기관에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걸 협상하다가 돈을 줬어요. 13억을. 문제는 돈을 줬는데 이 말씀드렸던 아까 이 3,400곳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한 5천 몇 개였는데 일부는 살렸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 이 3,400곳이 못 사는 거예요. 왜? 해커들이 암호화 키를 줍니다. 이렇게 랜섬웨어로 감염된 걸 받으려면 암호화 키를 줍니다. 이렇게 키를 줘야지 풀어주는데 해커가 얘네만 공격한다고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얘네 말고도 여기저기가 당했었는데 이 키를 똑같이 안 써요. 왜? 한 군데가 풀어지면 다 그냥 이거 갖고 다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다 다르게 쓰는데 문제는 해커들도 이게 업무 관리를 잘한 해커들이 뭐 제대로 뭐 관리자 교육을 받으면서 업무 관리를 받는 애들이 아니라 프로그램만 잘 짜고 해킹을 잘할 뿐이니까 이 키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키라고 보내줬는데 한 30%가 살리고 나머지가 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연락을 해도 그다음부터 얘네가 이렇게 메일 보낸 애들이 메일 받아서 아 그래요 안 열려요? 그럼 저희가 돈을 받았으니까 AS를 해드려야죠. 보장을 해드려야죠. 그런 거 전혀 없죠. 해커가. 끝입니다. 연락도 안 돼요. 왜? 비트코인으로 돈 받는 거는 추적이 안 됩니다. 외국에선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어떤 비트코인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게 누가 받아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때는 아마 북한이 아니었었고요. 아마 외국 다른 하고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당했었던 겁니다. 요즘에 북한이 이 공격을 많이 해요. 또 다른 거에서 뭐 마약이라든지 뭐 수입해서 못하니까 진짜 요즘에 계속 미사일을 쏘는 자본이 이 랜섬웨어는 버는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중국에서 환전을 다 해주거든요.
이 비트코인을. 하여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저 돈을 주고도 못 살리니까. 좀 보여드렸던 이 3,400개 고객사들이 운영만 하는 것만 됐는데 여기에 홈페이지 소스들을 다른 데다 잘하는 데다 맡겨서 서버를 여기다 더 넣고 여기다 돌렸는데 이 소스들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럼 고객사당 뭐 우리가 1년에 뭐 한 2천만 원씩 운영비랑 돈 주던 거 빼 개발했던 소스들부터 다 맡겨놨는데 그게 매번 뭐 1억짜리 2억짜리면 이 나야나라는 회사가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배상해 준다고 그냥 쉽게 해서 1,000만 원씩 3,400곳이면 13억을 13억대로 돈이 날라갔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그래도 일부 복화해서 살렸던 업체들은 여기 불안해서 다 떠났고요. 그리고 이 3,400곳의 업체들은 소송 걸기 시작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났는데 2009 다음에 또 아이앱이라는 이런 그 웹 호스팅 회사가 당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돈을 먼저 빨리 안 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여기도 한 고객이 뭐 2, 3천 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빨리 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 신고해 준다고 살려주진 않아요. 이거. 암호화된 거를. 왜? 암호화라는 게 되게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뭐 보통 말하는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몇 달을 돌려야 된다, 뭐 몇 년을 돌려야 된다,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양자 컴퓨터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해커들도 그런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만들겠죠, 이제. 복구에 뭐 3, 4일 걸린다고 뭐 했었고요. 실제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던 거네, 아예. 좀 전에 보였던 나야나나 이 아이앱은 왜 랜섬웨어를 걷는지 알면 걸려버리니까 외부에 다 난리가 나잖아요. 일반 어떤 회사들은 뭐 아이스크림 회사들 뭐 그런 데들은 걸렸어요. 회사가 이런 서버들이 그 직원들 이메일 다 암호화가 되고 급여 만들었던 뭐 엑셀 파일이라든지 문서들이 다 암호화됐는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알고 끝내는 거예요. 왜? 외부에서 알면 야 저 제약회사 아니면 저 아이스크림 회사 야 저 회원 가입하면 쟤네도 저렇게 관리 못하는데 입소문 날까봐 자기네 이미지 떨어질까봐. 근데 여기는 외부로 쓰고 있는 고객들이 서비스가 안 돼버리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띄웠죠. 대체가 힘든 명절 연휴 전문화된 해커 그룹이 공격이 있었고 손상됐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조로 지금 복구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복구는 거의 잘 못합니다. 보통 많이 된 데들이 뭐 한 30, 40%, 한 50%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예전에 만든 백업한 것 같고 뭐 한 달 전 거로 일부 다시 막 살리고 다시 세팅하는. 자, 19년부터 이제 또 클럽이라는 랜섬웨어이 그전까지는 매그니베르 뭐 그런 랜섬웨어 개념이었었고요. 클럽이라는 랜섬웨어 이제 개인부터 뭐 기업들 지금도 이 클럽이 계속 퍼지고 있고요. 2019년도 때는 우리나라 유명한 건설회사부터 중견 기업들이 한 120개 업체가 다 걸렸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제가 이제 암호화 쪽 이런 자문 같은 거 컨설팅을 들어가고 있고 키사랑도 저희가 이제 좀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분석 작부터 자문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알지만 전혀 뉴스에도 안 나왔죠. 뭐 나름 우리나라 넘버 3 안에 끼는 건설회사가 도면도 다 암호화되고 막 난리가 났어도 뉴스에 안 나오는 게 국민들이 불안할까봐라는 정부 정책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걸렸어도 방법이 없으니까 뭐 굳이 이걸 외부에 뭐 알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창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19년도 또 플로리다도 걸렸습니다. 플로리다 시도 뭐 이메일로 들어온 뭐 악성 링크로 해서 이메일이 뭐 급여 지급, 계약금 지급, 911 시스템까지 다 마비가 되고 뭐 살릴 방법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미국의 정보 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나름 뛰어난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길 다 불러놓고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대부분 범인한테 뭐 돈을 줘라. 백업한 게 없으면
백업을 해도 이게 바로 실시간이 아니거든. 대부분이 하루 아니면 6시간 전 거 막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구조차 받고 돈을 주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볼티모어도 뭐 19년도 당했고요. 이 클록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도 날라옵니다. 이렇게 메일로. 예, 무슨 뭐 예, 병원 쪽으로 보낼 때는 무슨 병원 예, 뭐 급여 명세표 벌써 직원들한테 갑자기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러죠. 저 회사가 그러니까 IT 회사에서는 갑자기 뭐 카카오 급여 명세표 이거 나한테 왜 잘못 보냈지? 야, 얘네가 급여가 어떻게 되지? 라고 해서 궁금하니까 클릭을 해 봅니다. 이렇게 사람 심리가. 그리고 어떨 때는 바쁜데 이거 뭐지? 내 거 아닌데 아니면 내 건가? 그러고서 누르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엑셀 파일로 돼 있지만 그래서 저거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 010101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에 붙어 있어서 자 키오스크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결제라든지 뭐 하는 키오스크 자 17년 7월 달에 CGV도 걸렸었죠. CGV 걸린 건 왜 알았냐면 요즘엔 영화도 예전처럼 필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시면 예전엔 필름으로 상영을 했었죠. 예전에 이렇게 저 뒤에서 영상기가 빔을 쏴주고 막 해서 보는 건데 지금은 디지털 파일로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근데 이 디지털 파일에 CGV가 걸려서 영화를 상영하려고 딱 실행을 시켰더니 그 영상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뜬 겁니다. 이렇게 내 컴퓨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네는 또 요즘에는 한글화도 잘해줘요. 이렇게 쉽게 영어로 하면은 얘네가 얘네 영어 어려우니까 돈 안 줄까봐 어떨 때 음성으로도 잘 나오면 이렇게 노안이 있으신 분들 생각해서 그런지 음성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떠가지고 CGV가 아주 망신을 당했었죠. 자, 뭐 뉴스에도 이제 보셨을 거예요. 2020년 11월 23일 NC백화점 일요일날 오후 2시에 문 닫았어요. 갑자기 돈 잘 벌고 있다가 공격을 당해서 예전에는 물건을 팔면 가격 탭을 보고 쓰기도 하고 엑셀에 적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백화점 모든 시스템들이 이 테이블을 가격을 바꿔도 딱 읽으면 웹 서버라는 데 가서 갖고 와서 이게 얼마고 그 다음에 오늘 언제 판매된 기록도 해야 되고 고객한테 포인트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암호화가 돼버리니까 뒤에 메인 서버가 판매 서버가 암호화가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2시에 문을 닫는 바람에 전 국민이 알았죠. 기자들이 다 알고. 그래서 뭐 이름도 지웠어야 되는데 못 지웠었는데 뭐 일부가 내렸다는 많이 좀 당했었고요. 자 2021년 6월 달에 서울대가 랜섬웨어 또 걸렸죠. 랜섬웨어 말씀드린 게 요즘에는 병원들의 바이러스 걸려서 우리가 정보가 털렸어요는 일반 작은 데들은 별로 없습니다. 원자력 연구원 저희가 지금 원자력 연구원이라든지 자문해드리고 랜섬웨어 방어 솔루션 지금 구축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데들로 많이 옵니다.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엔진 도면 빼가기 위해서 그런 해킹은 오지만 일반 개인한테 해킹하는 경우는 요즘에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근데 랜섬웨어는 돈이 되니까 막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개인 정보도 빼갔다고 그러고 막 지금 하고 있어서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자 작년에 7월 달에 강원도는 서울에 뭐 우리나라 뭐 카카오 택시가 많지만 강원도는 대부분 콜택시 개념입니다. 이렇게. 행성 그런 데 가면 택시 타고 싶다고 해서 딱 도로 나와서 손 들린다고 택시 타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콜로 부릅니다. 콜로. 근데 여기는 러시아로 추정되는 그래서 강원 뭐 춘천 원주 강원도 10개 시군 콜택시가 아니다. 그 콜택시 콜 받는 시스템들도 예전에는 그냥 직원들이 전화 받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어디 연결해서 어디 기사님 어디 가주세요. 근데 지금은 다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그 시스템을 암호화해서 호출 접수 프로그램을 차단시켜서 다 막아놔서 뭐 스마트 브랜드 콜택시라든지 강원도 쪽이 아예 아무것도 안 됐었고 그래서 또 뉴스에 나왔죠. 알게 되니까 사용자가 모르고 조용히 넘어가는 데들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서 뉴스에 안 나오는 거고요.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뭐 그룹사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 하는 약간
중견 IT 업체를 제가 두 군데 가서 자문해주고도 왔었는데 계속 있고 개인들도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피해 금액은 지금 2015년도 때는 뭐 한 1,000억 원 뭐 그렇게 하고 됐고 뭐 하는데 이거는 비공개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요. 대략인데 실제로 그 대략의 피해 금액에 지금은 한 뭐 거의 10배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랜섬웨어는 일단 감염이 당하면 어차피 협박 편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리드미점 텍스트라고 내 바탕화면에 잘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대부분이죠. 처음에 돈 달래니까 내 PC 중요한 거 없는데 근데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 아니면 우리 병원 갑자기 얘가 5천만 원 달라고 그래. 5천만 원? 우리가 이거 좀 안 하고 방법이 없나? 그리고 뭐 복구하려고 했는데 뭐 대부분 복구라 해준다는 랜섬웨어를 복구해 준다는 업체는 뭘 해주냐면요. 얘네가 암호화키를 풀어서 이상하게 써주는 게 아니고 자, 제가 대신 해커랑 협상을 해서 쟤네가 5천만 원 달래는 거 제가 한 2,500만 원에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이면 저한테 한 5, 600만 원을 또 이제 커미션을 받아가는 거예요, 얘네는. 그래서 해커한테 야, 우리가 5천만 원 다 못 주겠고 한 3천만 원 줄 테니까 암호화키 그 협상을 해가지고 암호화키 받아서 일부 살려보고 이게 최선이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 복구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걸 암호화키를 풀어서 살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복구할 법 못하고 동범인에 또 돈 주고 전문가 통해서 다시 연락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못 살릴 경우에 뭐 보험까지 가입한다는데 국내는 이런 보험 안 들어줘요. 보험회사가. 네, 들어오면 손해니까. 뭐 감염 시연 뭐 그렇게 다른 데는 보여드리는데 악성 코드는 원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요즘에는 악성 코드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은 만약에 병원들은 뭐 대형 병원들은 정보보안팀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개인 병원 아니면 일반 중견기업들은 정보보호팀이라는 게 대부분 제가 가서 봐도 제가 지금 저기 쌍문동 쪽에도 이렇게 한 10층짜리 뭐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님도 이제 선배라서 가서 보면 IT 담당 직원이 한 분이에요. 거기도 베드가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베드도 있고 출산도 하시고 뭐 산후조리원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있는데도 전산 담당자는 한 분이고 그분이 PC라든지 뭐 CT 장비라든지 초음파 장비까지 다 점검도 하시고 간호사들 PC도 다 점검해 주시고 관리하시고 보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합니다. 이렇게 쉽지 않고 그렇다고 별도의 어떤 쉽지 않죠. 특히 내과들 아니면 저희가 뭐 어떤 정형외과들 같은 데들도 보통 한 20명 그래도 다른 업무 하시면서 전에는 저 화국동 정형외과는 뭐 랜섬웨어 방어 때문에 뭐 또 솔루션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친구 병원이라 갔다가 그 담당 선생님이랑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발목이 아파서 체위 충격파 한다 그러는데 그분이 들어와서 해주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업무인데 별도의 IT 담당자들이 없이도 하시는 데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방화벽을 일단은 병원은 어쨌든 간에 뭐 방화벽을 네트워크를 납품하는 뭐 SK, 그 다음에 LG, KT들이 뭐 여기 인터넷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소형 방화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놓으셔서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 PC에 윈도우 10 이상부터는 뭐 PC 방화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잘 해서 쓰시는 것도 좀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품 백신 소프트웨어인데 요즘 백신은 지금 이제 요거 이 자료에서 이제 뺄 거고요.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말에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이 있고 두산그룹에서도 뭐 미국에 있는 안티 랜섬웨어 솔루션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총판식으로 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렇게 뭐 앱 체크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이거를 저희가 총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이거는 되게 좀 저렴한데 기본적으로 쓰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원래 병원들은 이거를 사서 쓰셔야 되는 거고 뭐10 유저, 10유저라든지 5 유저든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집에서 쓰는 거는 무료로 다 이 제조사가 제 이제 아는 회사인데 마인드가 어찌가리 집에서 쓰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110, 뭐 V3도 그렇고 집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뭐 쉐어웨어라고 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무료로 쓰게 하는데 특히 여기는 똑같은 기능을 기업용이나 개인용을 뭐 기업용은 돈을 받지만 개인용은 무료로 다 쓰게 한다 해서 저희가 농심그룹도 그렇고 뭐 한국일보도 그렇고 거기 위니아나 그다음에 뭐 게임 회사다 하이브도 그렇고 다 뭐라면 직원들에 있는 집에 있는 컴퓨터들은 회사가 돈 들이지 말고 돈도 안 들여주죠. 다 설치하세요. 무료 버전이니까. 집에서부터 안 걸려야지 회사로도 안 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서 병원은 사시더라도 집에서 쓰는 것들은 뭐 간호사분들한테도 그렇고 무료로 뭐 저희가 그걸 다 나중에 알려드리든지 할 테니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우리는 돈이 이게 1년에 아마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대당 매년 3만 원 정도. 좀 어려우시면 무료 버전이라도 쓰셔서 막는 게 좀 먼저라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간에 뭐 백신들을 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일반 다른 데들은 이제 저런 걸 쓰시죠. 기업들은 내부 정보들이 유출 방지되는 거. 뭐냐면 지금은 컴퓨터들이 뭐 내부에서 쓰지만 어떤 우리 회계 장부라든지 그런 거를 USB를 꽂아 가지고 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카피가 되죠. 예? 요즘엔 중소기업체 업체들도 뭐 30명인데 뭐 그런 데도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DLP 정보 유출 방지 해서 USB를 꽂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문서 자체를 카피를 못 합니다. 이렇게 USB에도 핸드폰을 꽂아서 연결을 시켜도 못하게 돼 있고 메일을 보내려고 해도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아니면 뭐 웹을 통해서 보내도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증적 자료를 남겨놓습니다. 기업들은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이게 중요 문서라든지 어떤 뭐 고객 정보라든지 회계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뭐 개인 병원은 제가 봤을 때 한 20명 이상이면 하셔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하시긴 좀 비용 부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원들도 보면 무선 공유기 됐을 때 패스워드 꼭 걸으셔야 돼요. 쉽게. 왜 패스워드를 걸으셔야 되면 일반 카페들 가면 패스워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면 해커들이 노트북 가지고 거기서 그 로켓 접속을 한 다음에 같이 들어와 있는 접속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한 다른 사람들의 PC들, 핸드폰들을 해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네트워크 안에 연결이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 무료 데이터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쓰시는 오래 쓰시는 거 권장 안 합니다. 필요한 업무만 딱 보고 끝내게. 그 다음에 내 네트워크 드라이브 공유 안 하게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보 보안은 계속 시키셔야 돼요. 우리 뭐 병원의 뭐 환자 정보들, 환자 차트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라는 교육을 계속 시켜주셔야 뜸뜸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입들, 기존 입사들 비밀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거는 작은 데들도 그렇고 항상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들 비밀 유지 서약서를 꼭 받아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같이 병원에서 뭐 한 10년을 같이 잘해서 잘 살았는데 믿고 살았는데 뭐 나가는데 이런 걸 쓰라고 그래. 너무 정서적으로 좀 메마른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랜섬웨어 교육 구축을 해드리면서 35명인 회사입니다. 근데 뭐 얘기하다가 그쪽 대표님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 유출이라든지 이런 보안각서 이런 거 퇴사자들 뭐 관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거의 창업 멤버들이 한 10명이 시작을 해서 한 20년째 같이 잘 살고 있고, 응? 그래서 잘 하고 있어서 우리는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믿고 사는 회사예요. 매출액도 되게 잘하고 나름 유명합니다. 작은 회사 치고는 나름 뭐 환경평가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시는 회사인데, 그리고 6개월 있다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응? 유 대표 유 대표 좀 들어와 봐.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야, 우리 정부가 계속 서버가 한 대가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지? 그래서 문서 유출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보안석서 쓰셨어. 소송을 누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 퇴사자가 몇 명이, 거긴 특히 좀 그런데 갑자기 한 4명이, 창업 멤버 4명이 사장님 한 20년 같이 대표님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떠나시고 한갑도 되셨는데 내려놓으시고, 응? 뒤로 고문으로 물러나시고 이제 회사를 저희한테 좀 맡기시죠라고 했더니 뭔 소리야, 야 그래도 내가 아직도 정정한데, 그리고 내가 대주 주고 내가 한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럼 저희 나갈게요로 나간 거예요. 4명이 총무부장까지 나갔는데, 문제는 보면 업무를 같은 걸 비슷한 거 하겠죠. 입찰만 붙으면 얘네가 200만 원이 싸요. 한 10번을 계속 붙으면서 쟤네가 왜 우리보다 한 100에서 200만 원이 싸지?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알지?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하나가 있는데 계속 외부에서 직원들이 거기다 접속해서 자료도 올리고 뭐 견적서도 올리고 할 수 있게 돼 있던 거를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패스워드를 이제 대표님이 바꿨어요. 바꿨더니 나갔던 총무부장이 여직원한테 전화해서 며칠 있다가 야 김대리 너네 그 서버 패스워드 바꿨냐? 라고 물어봤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소송을 못 건 게 왜 했냐면, 그래 에어 떠나서 나가는데 이런 거 비밀 유지 서약서 안 받았거든요. 문제는 법정에 갔을 때 문제가 분쟁이 생기면 판사가 뭐라면 너네 그 정보가 되게 중요한 거였어 라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거 받았어? 이거 안 받았으면 너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었잖아 라고 가요. 그래서 소송이 되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병원도 그렇고 뭐 작은 뭐 회사 규모를 떠나서 무조건 신규자 그다음에 기존에 있을 때 비밀 보안 서약서 받으셔야 되고, 퇴사자 비밀 유지 서약서 받으셔야 되고, 퇴사자 하면 컴퓨터 패스워드라든지, 뭐 보통 제가 아는 병원들도 뭐 의사락이랑 프로그램 쓰는데 거기도 보면 제가 아는 맥과는 아이디 1, 패스워드 11 치면 다 접속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 회원 환자 정보 다 봅니다. 이렇게 저도 가끔 가다가 거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 같아서 가서 보면 제가 막 좀 해주고 나서 나중에 의사랑을 띄워대니까, 의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니까 아이디 1 패스워드니까 아니까 그것까지 내가 다 실행시켜서 보고, 가끔 가다가는 내가 언제 와서 진료 받았는지 내가 조회를 해봅니다. 그게 원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제 것만 보면 상관없지만 그런 의사랑 시스템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또 해커가 원격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 정보를 다 캡처해 가거든요. 그거 갖고 협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네가 뭐 관리를 잘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병원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위협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스워드도 관리를 편하지나 짧게 쓰면 편하죠. 또 잊어먹고 나서 안 되네 하지만 그래도 패스워드로는 잘 관리를 좀 길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병원도 패스워드 정기적 변경하시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OTP를 쓰시는 것도 좋은데 패스워드는 항상 8자리 이상 주기적으로 3개월 한 번씩. 근데 되게 어렵죠? 안 하시죠? 안 하시는 이유가 저랑 똑같으실 거예요. 왜?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네이버를 쓰고 있는데 네이버에 악성 프로그램이 막 들어왔고 내가 해킹을 당했어. 네이버가 나를 관리를 못 해줬네. 그러는데 문제는 네이버 아이디하고요. 제 아이디는 지금 아까 제가 몇 명 원장님들은 메일 제가 명함을 드렸지만 그 앞에 메일 주소 앞에 아이디가 저도 대부분이 한 100개 이상 사이트의 아이디는 다 똑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원장님도 대부분이 똑같으실 거예요. 그 아이디까지 틀리게 쓰진 못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랑 내가 어떻게 신발 사는 동대문에 있는 쇼핑몰 아이디 패스워드랑 똑같이 쓰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쓰세요. 그럼 네이버를 해커들이 여기 안 하고요. 동대문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제 후배가 하고 있지만 거기 신발 회원 수가 거기가 한 5만 명 되거든요. 여기 해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디 패스워드 쫙 빼갖고 와서 네이버에다가 내가 자동 프로그램에 대입을 시키는, 해커들은 이거 보고서 일일이 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알아서 쫙 대입을 시켜서 로고를 쫙 남겨요. 네이버에 정성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 된 내가 5만 개 갖고 온 걸 가지고 자동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여기서 네이버에 접속되는, 그 다음에 뭐 카카오에 접속되는, 다음에 접속되는 걸 쫙 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접속을 해서 그 안에 와서 어떤 원장님 메일 주소 네이버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그 안에 가서 해커가 쫙 보고 그분들한테 요번에 뭐 3월 1일 날 우리 뭐 의료 관련돼서 세미나를 합니다. 첨부 파일 참고하세요라고 메일을 쫙 날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원장님 이름으로 나가면 다 믿으실 거잖아요. 다 열어보실 거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떤 포털 사이트의 패스워드는 똑같이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지금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내 금융 쓰는 거, 요즘엔 금융은 뭐 보안 인증도 하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금융은 은행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금융,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 뭐 여러 가지 들을 2등급, 3등급,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의 어떤 신발 쇼핑몰, 의류 쇼핑몰 회원 가입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어디 갔더니 처음에 회원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 하는 거는 등급 낮은 걸로 해서 따로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가 털려도 내 거가 쓰는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 메일 계정이 털리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별도의 어떤 이메일 시스템을 쓰시더라도 그런 패스워드가 털리지 않게 그것만 나누세요. 그리고 저는 또 특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뭐 네이트, 카카오를 이렇게 쓰지만 여기도 또 틀리겠어요. 어떻게 쓰냐면 패스워드에다가 뭐 제가 쓰는 패턴, 네이버면 이 그냥 네이버 쓰면 나중에 해커가 봐도, 근데 해커는 이거 일일이 눈으로 봐서 하는 건 아니라서 대부분 없어서 네이버 뭐 03 느낌표, 그 다음에 뭐 다음 거는 뭐 원래 패턴에 다음 03 느낌표,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뭐 07로 바꾼다든지 그런 패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누어 쓰셔야지만이 원장님들 하시는 분들이 다 내 정보를 스스로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패스워드를 대부분이 털려졌다는 분도 오면 요 그냥 어떤 조그만 쇼핑몰 로그인 패스워드랑 뭐 네이버 많이 뭐 다음 그런데 패스워드랑 다 똑같이 쓰시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짧게 쓰지 마시고 병원에 접속하는 뭐 환자 진료 정보들도 패스워드를 너무 뭐 그냥 이름으로 하지 말고 거기다가 고추 박사 1133 샵 뭐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게 뭐 이제 패턴으로 또 지금 2023년이니까 뭐 23 뭐 그다음에 뭐 분기별로 할 거니까 2301 느낌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분기가 되면 2302 느낌표, 그런 패턴이라도 바꿔주셔야지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서버 취약점들은 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계정 관리 뭐 하고 뭐 로그온 관리인데, 자 정보보호 피해를 방지하기 10개명입니다. 10개명. 자 개인정보 어디 가입하실 때 항상 이 개인정보 처리 및 탈퇴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하면 그냥 모두 동의 그냥 누르고 하시죠. 물론 저도 많이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어떨 때는 내 정보가 어떻게 얘네가 관리를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비밀번호, 문자, 숫자, 특수번호, 문자 꼭 쓰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최소 6개월이라고 해요. 3개월씩 하라면 안 하시거든요. 근데 6개월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회원가입 주민번호 대신 IPN, 이거는 제가 4번은 없앨 거예요, 이렇게.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IPN 안 쓰셔서 의미 없고, 원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강의하는 바람에 이런 걸 쓰라고 그러는데, IPN 저도 안 써요. 회원가입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도 돼 있어요, 제 IPN. 근데 복잡해요, 이렇게. 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내 주민번호에 익숙해 있어서,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내 주민번호는 중국 해커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민번호는 그냥 이게 뭐 되게 크리티컬한 정보라고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다 내 거는 이 주민번호는 중국 애들이 알고 있구나. 근데 그거에 내 이제 뭐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메일 주소에 뭐 패스워드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친구한테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중국 애들은 알고 있지만 뭐 할 때 내 주민번호 끝자리까지, 저 같은 경우 7003 01, 그럼 1번은 안 알려도 되겠죠. 제가 2000년대 후에 태어났으면 뭐 7번째 자리가 3, 4로 나눠지지만 뭐 1, 2는 남자 여자 구분하는 거 이렇게 그런 코드로 돼 있으니까 있지만, 앞번호는 뭐 하더라도 웬만하면 안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집 주소야 누가 선물 준다 그러면 받을 때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본 내 주민번호 관련된 것들, 그런 것도 관리하시고,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절대로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 절대로 PC방에서 하지 마시고,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들, 이게 누가 야 음악 파일인데 되게 좋아, 어디서 받았는데, 토렌트에서 받았는데, 아니면 어디서 받았는데, 그런 것들, 특히 뭐 남성분들 야동 보신다고 막 그러는 애들이 보면 진짜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코드나 뭐 개인정보 탈취하는 코드가 많습니다. 제가 모 병원은 맨날 그 검사실이 맨날 악성 코드가 줄줄이 걸려요. 그 여자분들밖에 안 걸렸는데, 왜 걸리죠? 가서 잡아주고, 악성 코드 잡아주고, 막 이렇게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 잡아주고, 체크해주고 쭉 하다가, 하루는 이 검사실 선생님이 뭐 때문에 반차 쓰고 오후에 가신다 그래서 도대체 왜 걸리지? 여기엔 뭔 프로그램이 있지? 쭉 보다 보니 뭐 일본 야동을 무지 많이 다운받은 거야. 그래서 저도 놀랬죠.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이 병원 시스템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접수대에서 여기가 걸리니까 이 안에 퍼져서 이 접수대에서 하시는 분의 처방전 주고 돈 받아야 되는데 이쪽 컴퓨터에서도 막 안 돼가지고 막 급하게 저불러서 가고, 그래서 어쨌거나 출처 불명확한 자료는 안 보시면 되고요. 뭐 개인 침해 적극 활용하려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저런 경우 있죠. 내 핸드폰에 악성 프로그램 잘못 눌러서 누가 했는데 이거 갑자기 틀리고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쿠팡에서 뭘 보내셨는데 주소 뭐 잘못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끝납니다. 내 핸드폰 정보가 틀려요. 진짜 위험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혹시 넷플릭스를 보신다면, 아니면 우리나라 영화에 2021년도에 나온 보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한 50분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가 당해서 막 나중에 중국까지 가서 보이스 피싱 돈 하려고 막 가는 데가 나오는데, 보이스 피싱이 어떻게 당하는지를 리얼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김무열인가 유명 배우도 나와서,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죠. 이거는 대통령님이 전 국민들 2번씩은 보게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왜 당하고 어떻게 당하는지를, 거기에 보면 어떻게 당하냐면요, 해커 조직이 어떻게 했대가지고 그 건설 현장 소장 이제 한 200명 있는 소장한테 전화해서 네, 한 10분만 딱 하고 끝내드릴게요. 뭐 그래서 뭐 정보를 다 빼겠어요. 일단 그러고 나서 전화기가 안 터지는 장비를 현장에 갖다 놓고 핸드폰이 다 안 되게 하고 나서 그 가족들한테 지금 현장에서 다쳐서 지금 빨리 병원에 뭐 해야 되는데 돈 입금하라고. 근데 가족들이 전화하면 전화가 다 안 되죠. 핸드폰을 안 쓰는 장비를 갖다 놓고. 그래서 돈을 몇 천만 원씩을 다 가족들이 뭐
합의를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돈이 털리는 뭐 그런 리얼한 게 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보안 사학사라서 이거를 제가 필요하면 원장님한테 나중에 제가 이걸 드리면 요런 문서들을 갖고 보셔야 돼요. 회사의 뭐 병원의 영업 비밀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쓰셔야 됩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쓰셔야 되고, 비밀 뭐 유지 서약서, 퇴사자한테는 뭐 내가 퇴직할 때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이게 제 연락처고 제 메일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네이버나 뭐 네이트나 다 똑같아요. 근데 패스워드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개인정보, 중요 정보들을 보완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의 환자 정보들도 지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놓치시면 오늘 크게 이렇게 리스크로 옵니다. 이게